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학생부 교과랑은 달리 좀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물론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자기소개서랑 교사 추천서 이렇게까지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래서 학생부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를 받지 않고 나는 학생부만 볼게 라고 하는 대학이 바로 학생부 종합평가 100%이 대학이에요. 그런데 단계별로 전형을 하는 그런 대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1단계로는 서류를 볼게. 서류 100%로 해서 너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어떤 거를 공부해왔는지 볼게 라고 해서 만약에 한 50명 정도 뽑는 전형이라고 치면 100명 정도를 뽑아놔요. 100명 정도를 뽑아놓고 이 100명을 그대로 2단계 면접에 부르는 거예요. 이제 100명 정도가 와서 면접을 보고 가면 그 사이에서 50명을 선발하는 방법. 이게 바로 단계별 전형을 하는 대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하는데 대학마다 달라요. 면접 100, 서류 100 해서 둘이 합성하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서류랑 면접을 좀 따로 분리해서 하는 대학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일괄 합산 전형이 있어요. 단계별 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그냥 서류도 보고 면접도 본 다음에 다 같이 볼게요. 서류에서 먼저 떨어뜨리는 거 너무 좀 미안하잖아요. 이런 대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대학은 또 서류와 면접을 일괄 합산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냥 서류 100%인 대학도 굉장히 많아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게. 면접? 괜찮아. 필요 없어. 이런 대학은 서류 100%라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딱 그 모집 요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건데 학생부 종합평가 100, 단계별 전형, 일괄 합산 전형, 서류 100 이렇게 좀 나눠져 있으면 이제 다시 이 강의를 틀어서 이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와 같이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대학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련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왔어요. 아까와 똑같은 그런 표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는 그 서울표가 요만했잖아요. 학생부표가 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서울이 더 많아졌어요. 무슨 소리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 서울에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시도해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대학의 그런 지역에 따라서 전국 단위에 더 많이 가고 싶다 하면 교과를 쓰는 게 맞고요. 서울에 더 많이 가고 싶다라고 하면 종합을 쓰는 게 맞아요. 대신 교과를 쓸 때에는 검정고시 성적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종합을 쓸 때에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거 써야 되니까 관련한 활동도 많이 해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잠재력, 그리고 인성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성이 대학에 가는데 평가 요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 써야 되냐? 학생부를 쓰면 물론 좋겠지만 학생부가 없으니까 자기소개서에 이걸 다 녹여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저랑 같이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첨삭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학 인재상 및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고려해야 돼요. 나는 인성이 바른 사람이 좋아 라고 대학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저는 인성이 바른 사람이므로 저는 이 대학에 꼭 뽑혀야 됩니다. 이 대학에 꼭 붙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교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써줘야지만 붙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주요 사항은 아까 제가 강조한 내용인데 서류평가, 물론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추천서도 표절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저랑 같이 진행을 할 때에는 표절은 절대 안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다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너무 중요해요. 아까는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면접이었잖아요. 공부 얼마나 잘했니? 단어 어떻게 외웠어? 이런 걸 물어봤다면 이제는 이 학과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너의 꿈은 무엇인데 이 학과를 오고 싶어? 너 이런 거를 준비할 때 주변 가족이나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았어? 이런 것들을 좀 꼬치꼬치 물어보는 그런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정말 이 활동 너가 한 거야? 다른 사람이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면접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해가야지만 떨지 않고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성도 여기에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성 면접도 봅니다. 인성 면접은 뭘 보냐?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싸웠을 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거야? 너가 만약에 조별 과제를 하는데 다른 친구가 안 한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갈등이나 문제 해결 방식을 물어보는 게 바로 인성 면접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면접 특강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도 보는 대학이 있어요. 너가 너무 학과에 대해 열정이 있는 거 알겠어. 하지만 공부도 해야겠지? 라고 하면서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까지도 적용하고 있는 조금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그런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그 4천자 안에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왔고 왜 여기 지원하고 싶은지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3가지의 공통 문항이 있고 마지막 4번째 문항은 제 대학별로 자율문항이에요. 대학별로 문항을 내고 싶은 대학은 내고 안 내고 싶은 대학은 안 내는 건데 일단 3가지의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볼게요. 첫 번째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뭐냐? 나 공부 이렇게 했어. 나 단어는 이렇게 배웠고 이런 과목은 이렇게 공부했어. 이 자격증은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서술해주는 게 첫 번째 이걸 쓰는 방법이 되겠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이 학과에 대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 학과의 전공 서적도 읽어봤고 이 학과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활동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서 이 학과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쓰는 방법이 있고 아까처럼 나 자격증 시험 봤는데 잘 봤다? 근데 어떻게 공부했게? 이렇게 해서 그런 활동을 주로 써준 방법 2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천자 이내로 써야 된다는 뭐냐? 이제 홈페이지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이제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천자를 넘어가면 그 다음 천자를 초과한 내용이 다 삭제가 돼요.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쓸 때 천자를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이 뭐냐? 너가 어떤 활동을 도전했을 때 가장 열심히 한 건 뭐야? 어떻게 도전하게 되었어? 그 결과는 어땠고 너한테 미친 영향은 뭐야? 이런 거를 자세히 이제 써주는 거예요. 3개 이내로 기술하라 그랬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3개를 500자 해서 서술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2개 하나를 좀 큰 비중이 드는 활동이 있으면 하나를 크게 두고 나머지를 500자 정도로 1000자 500자 혹은 900자 600자로 좀 나눠서 분리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 그게 여기 방법이 되겠어요. 마지막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들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라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인성입니다. 인성. 나 이렇게 단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배려했어. 나 짱이야. 이렇게 해서 갈등 관리나 협력, 나눔. 나 이렇게 애들을 리드해봤어. 리더십 같은 것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체 생활 중에서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대학도 많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항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바로 중학교 졸업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법한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라 라는 게 바로 주요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 나 이렇게 자격증 많다? 라고 해서 자격증을 쫙 나열한 그런 자기소개서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대학은 재수없어 할 수 있습니다. 뭐야?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니까 왜? 이렇게 나열만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을 위해서 이런 거를 준비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라고 해서 느낀 점, 배운 점, 나한테 영향을 준 요소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1번부터 4번까지를 써주셔야지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실제로 대학교 검정고시 본 학생들이 쓰는 자기소개서인데요.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학업 중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 있죠? 중학교 졸업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일까지의 이 일을 쓰면 대부분 다 충족된다 라고 해서 이때 시점을 기준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